국민의힘 당내 이슈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 커지는 분위기예요. 김기현 의원이 오늘 아침 SNS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때문에 우리 당 내부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쓴 댓글인지만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본질은 한 대표 가족의 명의가 도용된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라고 지적을 했던데, 그러니까 다 종합해 보면 당무감사 하자 이 말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당무감사를 하려면 무슨 혐의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무슨 혐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글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한 비방글뿐만 아니라 당원 게시판에서는 익명으로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저에 대한 것과 예를 들면 뭐 김재원 최고라든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당 지도부에 대한 수많은 그 비방글이 있어요. 아주 심한 글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괜찮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만 비판한 거는 그건 당무감사를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당무감사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뭘 당무감사를 하라는 거냐. 그게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당원이 당무감사 대상이 안 돼요. 그럼 누구를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을 당무감사를 하라는 거냐? 그게 무슨 소리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당원 게시판이 이렇게 잘 그 관리가 안 되느냐.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의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그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족이든 아니든 댓글 다는 게 문제인가요? 그 댓글 단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극악스러운 예를 뭐 대통령이나 부인에 대한 극악스러운 비난이나 비방글이 아니라 사설이나 칼럼 이런 것들을 갖다 줄줄이 올려놨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당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그게 비난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한동훈 흔들기 시즌 3가 시작되는구나. 아, 시즌 3입니까? 네. 시즌 1 지난번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백서를 만들어서 뭐 백서가 나오면 한동훈의 죄상이 만천하에 공개돼서 뭐 한동훈은 다시는 정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주장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백서 나왔는데 그 조정은 위원장이 해서 만들었던 그 백서에 지도부가 단 한 줄도 손을 댄 게 없어요.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그걸 보면서 오히려 용산이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얘기하지 한동훈이 문제가 있었구나 총선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경선 과정에서 갑자기 문자 논란이 일십인가 뭐 읽고도 답을 안 했다. 일심 논란이 벌어졌어요. 네. 그거는 그 김 여사가 한동훈 대표한테 보낸 그 내용들인데 이거를 김 여사가 아니면 누가 공개를 합니까 이거를.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개했던 그 기자는 허락을 받고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걸 만약에 문자를 갖다 보냈으면 지금 아마 논란이 엄청 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백서 논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자 답변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번도 세 번째로 또다시 이게 무슨 가족들이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글을 올렸네 안 올렸네 하면서 전혀 논란이 될 게 없는 것을 지금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당무감사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수사를 밝히면 되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그 규명을 하면 돼요. 근데 보면 처음에 백서 때나 일십 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분들이 비슷한 톤으로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아 이게 이제 또 시즌 3로 공격을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정치는요 꼬리를 내리면 더 밟힙니다. 그러니까 용산에 적당히 꼬리를 내리면 본인하고 어떤 좀 온화한 분위기가 올 줄 알았는데 착각이에요. 꼬리를 내리면 이거 봐라. 이 기회에 밟아버릴까? 이런 게 정치 생리예요. 좀 이번에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창피한 걸 모르는 게 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집권여당은요. 저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본인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친윤 친약끼리 집권 여당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혀를 끌끌 차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잘하고 있다. 게시판에다가 대통령하고 대통령 배우자 욕했다고 그거를 색출해서 뭔가 당무감사라고 경찰에 수사를 해야 한다. 아니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는 아닌 게 밝혀졌고 그러면은 남는 거는 그게 가족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 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지시했느냐. 그러면 당무감사 대상이 한동훈 대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시를 했냐를 밝히자는 소리잖아요. 뭐 가족들한테 한동훈 대표가 지시를 했겠어요? 지시를 했어도 이렇게 허투루 했겠어요? 예전에 김건희 여사랑 문자를 나눴을 때 그 여론조사 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죠. 언급이 기억나실 거예요. 네.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를 비방한 적 오해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 여론에 대한 이 댓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왜 대응을 하지 않느냐 싶은 것은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두 번째 휘말리지 않겠다. 그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휘말리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적당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봐서 용산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 좀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다는 좀 조언을 드리고요. 설령 제가 기정사실화를 해서 예를 들면 가족이라고 치고요. 가족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름은 가족으로 돼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본인의 남편과 본인의 아빠와 본인의 사위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하대를 받고 이런 핍박을 받는데 댓글 당원 게시판에 그 정도 비판을 못하는 나라인가요?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안 돼라고 지금 당무감사와 경찰 수사를 운운하는 자체가 세상 창피한 일이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헌당규를 개정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당원 게시판에 규칙을 바꿔서 밑에다가 딱 이렇게 게시를 하세요. 이 당원 게시판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나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방을 금지합니다. 아니면 당무감사나 검찰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면 이를 공지를 하세요 앞으로. 지금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연일 이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SNS에. 이제 뭐 어제는 한 대표 딸 이름으로도 100여 개의 글이 올라왔다.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 이제 뭐 그 글 작성 제한 시스템이 생겼더니 뭐 1, 2분 간격으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더라. 이런 얘기를 뭐 통계 수치까지 종합해가지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게 범죄에 해당하냐고요, 그게. 어제 권순표의 뉴스아이킥에 출연해서는 이 몸통이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직접 직격을 했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분은 이제 우리 당원도 아니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출마를 했을 때 자기가 공천에서 탈락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심한 거부감이 있겠죠. 증오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대표에 대해서 뭐 굉장한 공격을 계속 연일 해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말을 함부로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날이 곧 올 겁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런 식으로 지금 사방팔방에다 지금 총질을 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장해찬 최고가 내가 반란군들 때문에 당을 떠나 있었다. 그리고 그 반란군 수장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못하고 있는 게 드러나서 곧 정리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누가 들어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반란군이라는 거는 그 지금 이분은 우리 당에서 뽑힌 그러니까 국민들이 63%와 당원들이 63% 뽑힌 우리 당 대표를 반란군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리고 그 반란군 수장이 곧 정리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백서파동이라든가 1심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 살모사 프로젝트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동훈을 죽이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의 그런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지라는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지금 그 배우의 인물들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 왜 이렇게 거친 얘기들을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한 번 더 조언을 드리면 이런 꼴을 안 당하시려면 용산하고 확실히 차별화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 글이 또 있잖아요. 무슨 그 김건희 여사를 목줄로 묶고 다녀야 된다. 개목줄. 개목줄.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과도하게 지금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참 창피해서 더 언급하기도 싫은데 알아서 집안일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나
이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친윤들의 마지막 공격이 되려면 한동훈 대표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를 하면 더 이상 이런 방법에 이런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조언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이 지금 오늘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직 최고위원에게 듣기로는 이준석 의원이 한 대표 측이 누구한테 이것을 했다고 몰아줄까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라는 뭘요? 얘기를. 누구한테 몰아줄까? 뭘 몰아줘요? 이게 이제 누군가는 작성을 했을 텐데 누구한테 몰아줄까라고 지금 고민 중이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역은 이준석 의원도 하고 다니는데 이거 수사할 가치가 없는 일로 유치한 사람이 유치한 짓 한 것으로 보면 된다. 지금 여당이 이런 일로 싸움박질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저는 저거 누구한테 이것을 몰아주냐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알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측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따지고 나 보면은 측인데 모르는데. 전직.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의 저는 문자 주고받는 내용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운영하는 팀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용산에서 역작업을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던져버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친윤과 친하의 갈등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지 않나 싶어요. 한 대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거 시즌 3입니다. 그 백서 때도 대응을 안 했어요. 그거 뭐 그렇게 떠들지만 뭐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고 그다음에 1심 논란도 그냥 대꾸 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과거 어땠는지. 이것도 그냥 말 안 되는 얘기니까 이거 저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꾸만 한동훈 대표가 하나라도 대응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서 꼬리를 잡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갖고 계속 시끄럽게 만들어서 상처를 내려고 하는 것이 목표니까 대꾸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제가 봐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안 되나? 그럼 가족이라면 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무슨 뭐 칼럼이나 사설 같은 거 올려놓으면 안 되나? 이게 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무슨 마치 무슨 뭐 불구대천에 무슨 원수를 만난 듯이 그리고 무슨 대역죄를 지은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한가하구나.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 들으니까 이제 진짜 기고만장해지나? 이제는 이제 다 됐어. 이제는 뭐 이런 생각이 드나? 그런 걱정도 들고요. 그래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검찰이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5번째 기소예요. 혐의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청 직원에게 과일과 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해도 너무하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괴롭힐 생각으로 이렇게 정치적 기소를 하는 건지 참 납득이 안 되고요. 그 검찰이 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얼마나 열심히 수사했습니까? 근데 고작 한 게 뭐냐면 제가 좀 그 보도자료를 봤더니 과일비, 그다음에 세탁비, 과일값, 샌드위치 이런 걸 썼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많이 지출했다. 이거는 행정감사에서 도의원들이 지적을 통해서 어떤 이 부분의 책임을 물거나 어떤 이 적절한 조치를 할 사안이지 검찰이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해서 주변 일을 털어서 고작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는 게 배임으로 1억 원을 했는데 이거를 몇 년치를 달달 긁어서 과일값, 샌드위치값, 세탁비 이걸로 기소를 해요. 이게 납득이 저는 안 돼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이 얘기를 물타기가 아니라 그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보시죠. 명품백 영상이 있는데도 압수수색을 한 번 했습니까? 주변 일을 털기를 했습니까? 조사를 그렇게 출장 조사 한 번 나가서 그 생색내면서 한 번 했잖아요. 그래놓고 무혐의를 줘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나는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만 괴롭히셔라. 검찰이 이런 식의 정치적 기소를 남발하면 나중에 본인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질지 지금은 좋겠으나 지금의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의 그 전무가 회사 차량이 관용차가 그 회사 차량이 지급이 됐는데 그 회사 차를 자기가 아니라 자기 따로 사는 집에 자기 부인이 쓰도록 그 차를 썼어요. 그 회사에서 당신이 일하는 데 쓰라고 하는 차를 거기다 줬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뭐 사람들을 뭐 후배들이나 그 조직 뭐 회식을 하는가 쓰라는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서 제사용 과일 사고 초밥 사고 그다음에 소고기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넘게 썼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더구나 이거는 일반 회사도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되려는 분이 그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 동안 우리 그때 사진으로 다 봤잖아요. 그 제네시스 자동차가 그 김여사가 있는 김혜경 씨가 있는 그 아파트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누구야 이재명 지사께서는 사택에서 이 관사에서 사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비서가 개인 비서가 그 변호사 할 때부터 비서였던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 법인 카드로 1억 원 넘게 지불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그중에서 10만 4천 원 밥 먹은 거는 그건 선거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그걸 따로 떼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150만 원의 선고가 내려진 거잖아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니까. 근데 1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혜경 씨는 뺐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책임은 다 남편한테 있는 거니까. 남편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 삼은 것이 정치 보복이다라든가 그게 사소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일반 국민들은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보면 왜 검찰이 이거를 쥐어짜서 억지로 했냐면 뭐 이제 나머지 뭐 범죄를 만들려면 역시 검찰은 털면은 만드는구나. 보세요. 구도자료가. 지금 샌드위치 경기도 예산으로 사적으로 먹은 거는 샌드위치 대금 지출 내용인데 1년 10개월 동안 685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년 10개월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죠? 한 30만 원 되나요? 40만 원 되나요? 4, 50만 원을 사적으로 썼다고 이거를 다 총 늘어서 1억을 만든 거예요. 꾹꾹 눌러서. 세탁비에도 270만 원 경기도 예산으로 개인 의료 등 세탁비 지출을 거의 2년 동안 270만 원을 썼다고 이걸 기소를 해요. 저는 도무지 그러면 이거 다 합쳐야지. 그러니까 이게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2년 거의 2개월을 세탁비를 270만 원 쓴 거를 가지고서 기소를 한다. 이게 정상적인 검찰의 기소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도의회나 이런 쪽에 넘겨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를 배임죄로 1억이나 꾹꾹 눌러서 정치적으로 기소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꾹꾹 누르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걸 다 법인카드로 한 거 아닙니까? 세탁비까지 심지어는 샌드위치 먹는 가격까지 과일 제수 과일 하는 것까지 도대체 뭐 안 한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한 거지. 약값 예를 들면 심지어는 무슨 약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때 병원 가서 뭐 어디에 약 지어 오는 것들. 이제 그냥 당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나는 이제 월급도 받잖아요. 도지사 월급도 받아요. 근데 그 월급은 하나도 쓸 이유가 없고 모든 것은 다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샴푸 사오는 것들 그다음에 무슨 뭐 어디에 뭐 일제 비누 사오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법인카드로 샴푸는 기소가 안 됐고요. 특정 지점에 가서 안 했겠지 그거는. 근데 제가 물타기를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이거를 물타기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잣대를.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에 대한 사람은 이거는 청탁을 했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무혐의를 주는 검찰이 기소 형태와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이게 그냥 피해자에 준한다는 판단에 있어서의 그냥 무혐의를 준 거와 지금 이거는 꾹꾹 무슨 뭐 착즙하듯이 짜내서 그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렇게 썼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재판받아라 하는 검찰 행태가 과연 공정하냐에 대한 의문은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뭐 공정성 여부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나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그걸 계속 비판하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300만 원. 그거는 300만 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함정에서 시작됐고 다 녹취가 돼서 온 국민에게 공개가 됐고 그것이 과연 김영란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인 적용을 쌓고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일부러 숨기려고 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불기소 처분돼야 되는 거냐라는 것들은 그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 법카 뭐 1억 원이 넘는 법카 사용과 그 사적 유용, 공사가 공적 가치와 사적 이익 사이에 구분이 전혀 없었던 것들 이것을 니들이 그랬으니까 이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지난주 있었고 민주당이 이제 역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이다라고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 필요성 거듭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SNS에 비명계 향해서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한 발언 너무 셌다 인정을 했거든요. 이제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거 인정하고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 검찰과 맞설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습니다라고 밝혔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께서 빨리 사과를 하신 거는 참 잘하신 일 같아요. 저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돕는 발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기소가 초래한 뭐 정치적 재판이든 정치적 판결이든 결국에는 그 근본에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있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 부분도 검찰의 개혁이지만 이 재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잘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여나 여기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고에 있어서 뭐 조금이라도 다른 입장이나 본인들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는데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고 집권을 향해서 가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버텨나가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무능함과 김건희 여사의 공정과 상식을 깬 그런 현상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들은 없어야 된다. 뭐 안 당혹스럽다면은 그건 거짓말 같고요. 다만 차분하게 의연하게 조금 대처해 나가자는 어떤 지금 당내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안쓰러움, 그다음에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 보면 그거는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잘 추스리고 잘 대응해 나가겠다. 뭐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뭐 재판 지연 막겠다, 뭐 TF 꾸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재판 지연은 막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799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선거법은 1년 내에 대법원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한참 재판을 하다가 판사가 그만뒀어요. 1년 6개월 하다가 나는 그만둔다고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거고. 이거는 아주 의도적인 재판 지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게 해요. 그래서 1심 결과는 지금 실형이란 말입니다. 집행유예 2년이지만 징역 1년이니까. 근데 이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그 반응은 거의 그 이성을 상실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게 정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사법부가 판결 내린 것들이 그 정권에 윤석열 정권에 도움되는 것만 판결을 내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야 서울대 출신 판사인가 의심이 간다. 그러면 다른 대학교 무슨 연세대 고려대학교나 무슨 다른 데 중앙대나 이런 데 나온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해도 되고 서울대 나온 판사는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법관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그랬다가 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가 또다시 법관에 대해서 일개 판사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정말 능멸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예요. 그분들도 다 어떤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존재하는 분들 아니세요? 그분들 국회의원이라는 거
그거 뭘로 우리가 왜 의원님 해줘야 되고 세비를 줘야 되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특혜를 줘야 됩니까? 그거 다 우리 헌법 체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법부의 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능멸적이고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장외에 나가서 계속 시위를 하고 거기다가 무슨 뭐 무죄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결의대회 하면 무죄가 촉구됩니까? 무죄를 촉구한다는 얘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의 법 체계 자체를 마음에 안 들면 다 검찰공화국 좀 있으면 이제 그 사법공화국 판사공화국 뭐 이럴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주장하는 거 보면 자기들의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그리고 다 자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어버이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뭐 무슨 신의 사제? 신의 종?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이걸 보면서 절대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자중은 한동훈 대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옆집 한동훈 대표는 무슨 상관이에요? 야당 대표가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그냥 좀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 법정 구속 운운하면서 무슨 신났어요. 그러니까 협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진짜 정치적인 그릇으로 따지면 딱 간장 한 종지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신 태도를 보였다라는 점이 아쉽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으나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경악스럽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집회는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치러진 집회들이 아닙니다. 네 차례 되는 것들은 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반대되면은 다 악마화 시킨다고 하지만 대통령만 하겠습니까? 본인의 배우자를 공격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이 나라에서는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비판할 여지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뭐 대통령이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홀대를 당해가면서 그렇게 그 멸시라고 표현은 너무 과합니다만 그런 심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대통령 사과하셔야 된다. 여사 외부 활동 중단하셔야 된다. 특별감찰관도 받아야 된다. 인적 쇄신해야 된다.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게 일극체제 아무리 일극체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버이 정당이라 하더라도 제발 좀 당내 민주화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당내에서 다른 소리 내는 사람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